반갑습니다. 레몬이와 함께하는 4월 14일 정세 일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100불 이상으로 오르게 되었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란에 대해서 이런 역공세 정책을 펼쳤냐? 경제 폭탄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원유 물량이 1억 4천만 배럴에 달하는데 이제 그거 3월 한 달간 185만 배럴 정도 이제 원유를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직전 대비 3개월 대비해서 10만 배럴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역봉쇄를 펼쳤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떴죠. 중국 선박에 유조선이 유유히 한 척이 통과해서 이 역공세를 어떻게 무마시켰다, 없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요새 헛발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밀밑에서는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고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자로를 20년 동안 절대 너희가 고농축을 하면 안 된다고, 이란에서는 5년만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밀부 정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뉴스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네티나후 총리가 벤 부통령이 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보고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도 나에게 보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네티나후 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방탄복을 입고 이제 레바논을 공격하겠다고 또 날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미국은 이제 여러 나라한테 이제 역봉쇄를 펼치자고 하고 있는데, 최우방국인 영국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EU 거의 전체가 다 거부를 하고 있고, 한국도 요새 맨 비난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빨리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뉴스가 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축유 시장을 갖다가 한국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 비축유를 보유하겠다고 지금 걸프국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퍼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지금 30억 가량을 투자해서 지금 비축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겠다고 하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과 이 관점과 맞물리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SNS에 올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하고 아마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게 일목상통하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조금씩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날린 게 총선 뉴스를 보시면 지금 확정된 구역이 10곳에 달하고요. 최대 14곳에 달하는 미니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부울경을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부울경 같은 경우 보면 부산은 말씀드렸듯이 전재수 장관하고 박형근 현 시장하고 지금 맞붙고 있고요.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 전 지사인 김경수 전 지사와 현 지사인 박완수 지사가 지금 맞불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김상욱 전 국민의힘 후보와 그 다음에 김두견 현 시장이 맞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남을 제하고 울산, 대구, 부산 모두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모르는 상황에 장도영 대표가 지금 미국 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한 뉴스가 떴냐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전 대표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북구 갑의 출마를 거의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무소속으로 좀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가 지금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친한동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차피 국민의힘이지 않냐라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해당행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 서로 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정우 전 현 수석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이걸 그 수석이 나오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어서 북구갑은
큰 무리가 없으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또 선거 지원했던 헝가리 오르만 총리가 참패를 했죠. 이거는 이제 경제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였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벤스 부통령을 그거 극파해서 지원을 했고 자기도 직접 가서 했지만 결국 참패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다? 반트럼프 정서가 지금 EU 지역에서 모두에게 만연해 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기업들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왜 난리냐? 물가는 지금 1월 달에는 2.6%에 상승률이 1.6%에 불과했지만 4월 달 기준에서는 3.2%로 0.6%나 상승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성장률은 2.2%에서 2.0%로 0.2%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 일본 10년 금리 가치가 29년 만에 최고치로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물가에다가 모든 게 지금 난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에 맞물려서 신현송이라는 한은 총재가 지금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을 우선하겠다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다? 우리나라는 지금 7번의 고정금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안 올린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면 나는 금리를 올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안 내게 되고 기업들이 대출하기 힘들어지고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럼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나는 금리를 올리겠다. 그럼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계 대출이야 됐든 우리가 좀 큰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자 부담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사실 원인 자체가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 전쟁 정책 하나로 인해서 이 모든 사슬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정세면 그냥 국제정세로 끝났지만 요새는 거의 다 톱니바퀴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 조금 더 큰 일본이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우리나 한국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제국은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대출을 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을 하실 거면 고정금리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변동금리가 보통 뭐 3개월이라든지 뭐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3년 고정금리가 아무래도 변동금리보다 좀 높긴 한데 이런 고정금리로 하셔서 지금 하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조금만 있으면 바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표리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미국 협상이 네네네 왜요 알겠어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레몬이와 함께하는 4월 14일 정세 읽기 끝입니다.